안녕하세요, 하롱입니다. 오늘은 펠리칸의 대표적인 간판 모델 소베렌 M800 만년필입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슈트레제만이라는 네이밍이 붙어 있어요. 은장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모델은 소베렌 M805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펠리칸 소베렌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부터 M800 만년필까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소버린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어요. 물론 자세한 명칭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샘승, 현다이 같은 그런 표기보다는 삼성, 현대로 부르는 게 좀 좋으니까요. 펠리칸은 독일 회사입니다. 표기는 소베렌으로 하고 있고요. umlaut 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에 발음이 추가돼서 렌으로 읽는 게 맞아요. 최소한 소버렌으로 불러야 하는 것이 표기상 중요한 일이고요. 네이버 전자사전에서 발음을 들어보면 이것과 같습니다. Souverän, souverän, 오늘 이 리뷰를 보신 분들은 누군가 M800을 소버린이라고 부른다면 그거 소베렌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TMI가 한 줄 드러났나요? 먼저 가볍게 소베렌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M800의 설명을 이어갈게요. 펠리칸은 1929년 전설적인 모델인 펠리칸 100으로 본격적인 만년필 사업을 시작합니다. 피스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아마 이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만년필 충전 방식을 세상에 선보인 건데요. 이 방식은 현재 대다수의 피스톤 필러 만년필이 채택하고 있는 필링 방식입니다. 9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유효한 기술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 펠리칸에서는 펠리칸 400을 내놓게 됩니다. 지금 이 펠리칸 400의 디자인이 모든 소베렌 라인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녹색과 투명색의 세로 줄무늬 라인, 즉 스트라이프 라인을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펠리칸의 시그니처 색상은 이 녹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에요. 그때 클립의 형태도 펠리칸의 부리 모양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후 회사의 부진으로 인해서 잠깐 생산이 중단된 펠리칸 400은 1982년에 소베렌 M400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1983년에는 하위 모델로 M200 만년필을 추가했고 1987년에는 상위 모델인 소베렌 M800 만년필이 추가됐죠. 이후 1997년 M1000이 발매되면서 소베렌 시리즈는 지금의 이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할 만년필인 펠리칸 소베렌 M805 슈트레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의 전신인 바이마르 공화국의 외무장관인 구스타프 슈트레제만이 바로 이 명칭의 유래입니다. 그는 192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는 항상 얇은 줄무늬가 있는 스트라이프의 회색 정장을 입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그니처 색상과 정장 차림을 오마주하여 만든 만년필이 이 M805 슈트레제만입니다. 때문에 만년필의 클립과 여러 장식들은 은장으로 제작되었고 실버 트림의 원톤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슈트레제만 시리즈는 M805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M405, 605 모델도 있으니 취향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펠리칸 M800은 캡을 닫았을 때 141mm, 캡을 끼우면 164mm, 무게는 29.3g입니다. 캡을 닫았을 때를 기준으로 M600은 133mm, M400은 125mm로 8mm씩 크기가 줄어듭니다. 사실 만년필 하면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 참 열정적입니다. 펠리칸은 유독 일본에서 더 인기가 많은 회사이기도 한데요. 플래그십인 M1000을 제끼고 M800이 더 선호된다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M1000보다 M800을 진정한 간판 모델로 여기고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의 대부분 필기구 매니아들도 M800을 사실상 플래그십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M800이 뭐 때문에 M1000보다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걸까요? 사실 펠리칸 소베렌 시리즈의 플래그십은 M800이었습니다. 길이 141mm에 18K 펜초까지 가지고 있죠.
플래그십 만년필이라고 부르기에 손색 없는 체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7년에 출시된 이후에 10년간 플래그십 자리에 있었던 M800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밸런스를 가진 만년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금도 유명한 불세출의 만년필들이 있습니다. 1983년에 워터맨의 플래그십인 맨100, 1987년에는 파카의 플래그십인 듀오폴드가 탄생합니다. 펠리칸은 1982년 펠리칸 400이 출시된 이후에 이렇다 할 큰 사이즈의 펜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1982년에 M400을 복각한 이후 5년을 준비한 펠리칸은 M800이라는 만년필을 내놓게 되죠. 펠리칸 M800의 구성은 복각된 M400과 아주 동일합니다. 크기가 커진 것을 감안해서 무게의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하기도 했고요. 피스톤 필러의 명기인 펠리칸의 첫 오버사이즈 만년필을 위한 황동 필러 역시 만년필의 무게감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M1000은 이러한 M800의 장점을 온전히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M1000 사용자들이 오랜 시간 만년필을 사용하면서 펜을 내려놓는 것은 이 때문이죠. 펠리칸 소베렌 M800의 상단에는 펠리칸의 마크가 있습니다. 어미 펠리칸 한 마리와 새끼 펠리칸 한 마리가 위치하고 있네요. 원래는 4마리였는데 점점 자식들을 독립시키고 이제는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초창기 M800은 새끼 펠리칸이 2마리입니다. 더블 코인과 같은 빈티지를 원한다면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클립에서 내려오면 클립의 모양이 약간 신경이 쓰이시죠? 바로 펠리칸 부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캡의 하단에는 디자인의 무게감과 캡의 내구성을 보강할 두 줄의 캡링이 있습니다. 캡탑과 캡링을 기준으로 피스턴 로브의 링까지 1대1 비율이 딱 떨어지죠. 이런 점이 바로 펠리칸 만년필의 안정감이고 미적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캡링에는 German 펠리칸 소베렌이라고 써 있습니다. 배럴에는 세로로 된 줄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스트라이프 무늬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완전히 투명하게는 아니지만 이 사이로 잉크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잘 보이는 것은 아니라서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펠리칸의 M800은 본래 금색과 은색의 투톤 닙인데요. 제가 가진 슈트레제만은 은색의 원톤 닙입니다. 닙에도 한 마리의 어미 펠리칸과 한 마리의 새끼 펠리칸이 그려져 있습니다. 닙 아래에는 18C75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펠리칸의 피드는 콤브가 굉장히 많은데요. 피스톤 필러 만년필의 특성상 잉크의 충전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잉크량을 컨트롤하기 위함이에요. 확실히 콤브가 촘촘하면 잉크를 많이 머금게 되고 잉크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년필의 배럴을 잡으면 M800의 가장 무거운 부분인 황동 피스톤 필러가 딱 검지 셋째 마디에 기대집니다. 보통은 피스톤이 무거워지게 되면 만년필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펠리칸 M800은 펜을 모아 잡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하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펜의 형태와 밸런스가 보통의 성인 남성들에게 아주 잘 맞기 때문에 황금 밸런스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지필법을 바르게 하면 이 만년필의 진가가 더 빛나게 되니 이전에 하롱이 지필법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펠리칸 만년필에 쓰여지는 느낌은 제가 이전에 올려둔 것이 있어서 상단 링크에 걸어두겠습니다. 펠리칸 M800의 경우엔 오랜 시간 필기를 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닙은 정직하고 단단한 필기감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흐름이 좋은 만년필에 속하는 만큼 점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잉크와도 잘 어울리고요. 반대로 점도가 낮은 잉크를 사용해도 시원하게 글씨가 잘 써집니다. 어떤가요? 펠리칸 M805 슈트레즈만이었습니다. 이 만년필을 통해 펠리칸 소베렌 M800 시리즈도 설명을 드렸어요. 종종 한정판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 만년필이기도 하죠.
지난번 리뷰한 몽블랑 149와 같이 끝판왕이라거나 빅5라거나 하면 꼭 꼽히는 만년필입니다. 손이 작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M400과 M600을 대안으로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몽블랑의 경우에는 145, 146, 149가 각각 약간의 비율 차이를 보이지만요. 펠리칸의 경우에는 M400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M600, M800까지 아주 비슷한 비율을 보여줍니다. 어떤 펜을 고르더라도 펠리칸의 밸런스를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주시고 싶은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